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상했던 18만 명을 좀 훌쩍 뛰어넘는 23.6만 명이 발표됐습니다. 23.6만 명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 점선인데 이 수준보다 계속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부분의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체로 평균 정도의 양호한 수준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자 수도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실업률이었는데요. 실업률이 예상했던 3.6%가 아니라 3.4%로 발표됐습니다. 3.4%의 실업률이면 최근 53년 내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인 거죠. 흑인들의 실업률은 아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10%였는데 지금은 4.7%까지 낮아지면서 흑인들의 고용시장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시죠? 야, 경기 침체 온다면서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테크 회사의 실적 발표회에서 일자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코멘트, 언급이 나온 횟수를 보면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데 일자리가 부족해요 라는 말은 굉장히 많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지 늘리려고는 하진 않는 거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넓게 살펴보면요. 기업들 중에서 일자리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코멘트를 했던 회사의 비중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테크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도 일자리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해고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은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지?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노동 참가율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일을 하느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이 정도의 참가율을 보였는데 코로나 때 나 이제 그냥 은퇴해버릴 거야 하고 참가율이 굉장히 크게 낮아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길게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00년대 초반에 67%에 육박했던 노동 참가율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낮아져 있어서 미국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민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림인데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파란색이고요. 노란색은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노란색 선이, 즉 필요한 일자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필요한 일자리, 고용자 수와 구인자 수를 합친 이 숫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가 놀라서 13bp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막 이렇게 움직이던 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유는 이제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SVB 사태가 터졌을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시장 전체에 비해서 은행의 위험도가 더 크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SVB 사태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을 때에 비해서는 파괴력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크레딧 스위스도 망했었는데 괜찮아졌잖아. 근데 뭐 퍼스트 뭐라고? 퍼스트 무슨 은행인데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이 망하니까요. 자, 이 그림은 미국의 은행주들이 과거 5년 동안에 유럽의 은행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다가
최근에 모든 부분을 다 반납했다. 은행이 망하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이 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산했을 때의 시가총액 비중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동안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크게 상승하면서 거의 신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성과를 봐도요, 빅테크 기업들의 압도적인 성과를 미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 한 달에 몇 퍼센트씩 물가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그린 건데요. 남색 선은 전월 대비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4%까지 연말에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0.5%씩 올라가게 된다면 야, 이게 내려가다가 5.5%,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밑으로 2%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3.8%까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물가가 MOM으로 어떻게 올라가든지 관계없이 내려가는 속도가 차이가 날 뿐 6월 달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기조효과죠. 작년 6월 달에 유가가 130불까지 갔던 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적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구간 이후에 즉 여름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릴지가 진짜 궁금한 거죠. 과거의 미국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은행이 부러졌죠. 미국 은행이 부러지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고용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문제가 돼서 금리를 좀 더 높게 올리거나 길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또 하나 뭐가 부러질 거냐? 이 얘기가 사실 시장을 보는 핵심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매크로는 요즘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용지표도 그렇고 FMC도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는데 뭐 좀 불안하고요. 미국 은행은 또 어떻습니까? 게다가 부채 한도는요. 또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이 세금을 못 걷는다는 얘기인데 세금을 못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로마 제국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매크로의 환경은 이 그림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정말로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매크로가 안정된 후에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좋은 기업을 발굴하든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시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보문고에 갔더니 저의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2살 경제 놀이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12살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녀분이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읽으셔도 좋고 같이 읽으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은 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